먼저 순서에 의해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직속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하준경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준경입니다. 이거 벗고 해도 되네.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기 교수님 오랜만에 뵙고 이제 남민우 회장님도 오랜만에 뵙고 참 좋습니다. 오늘 사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뭐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답을 알더라도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이제 제목이 이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 뭐 이런 건데요. 저희 이제 후보께서 원래 이제 강조했던 몇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게 지금 성장의 회복이다. 우리가 성장이 이제 정체될수록 어떤 이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서로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성장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어떤 과제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전환이라는 것이 어떤 공정의 기반이 없으면 전환이 불가능하다. 왜냐? 이 전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승자와 패자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거나 이제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자들도 이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 사람들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대적 과제 성장입니다. 전환을 해야. 근데 이제 성장을 하려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속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1970년대처럼 이렇게 막 고도 성장 이걸 시도했다가는 반짝 성장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해야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이라는 것도 성장을 해야 공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인데 자리가 5개밖에 없으면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사실은 10명 중에 5명 고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키를 갖고 할 건지 몸무게로 할 건지 서로 기준이 다 뭐 뭐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뭐 공정하니 불공정하니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 공정이 가능해지려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과 공정과 성장이 이렇게 선순환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 전환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정해야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을 해야 또 공정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이제 청년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자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럼 전환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뭔가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얽혀 있고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고 그래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서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는 어떤 그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중요한 예가 이제 규제 합리화 이런 것들이죠. 규제 합리화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못 하는 거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다음에 이 시장이 잘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인프라 같은 걸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공적인 어떤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전환을 또 막는 어떤 구조적 담합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지대추구나 이런 행위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한국의 이 성장 경험을 보시면 이제 고성장기가 오래 있었죠. 그다음에 중성장기, 저성장기.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뭐 5년마다 1% 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로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제로로 수렴하면 우리 사회의 과제는 풀어낼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 많은 제도나 뭐 이 시스템이 사실은 고성장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기를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회 소멸, 이게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죠. 뭐 0.84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분배도 마찬가지죠. 이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테이크를 합니다. 메이킹이 안 되면 테이킹을 하는데 테이킹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요. 성장 동력도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들이 활용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전환의 이제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게 사실 뭐 선진국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탈탄소 전환이라는 거를 하나의 중요한 어젠다로 이제 세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세라는 거를 곧 이제 매긴다. 이렇게 뭐 2026년인가요? 이때부터 매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탈탄소를 못하면 외국에다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주요 기업들이 RE100이라는 거를 이제 뭐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지 않으면 못한다. 뭐 돈을 더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 이게 무역 장벽입니다.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무역 장벽을 이기려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디지털 전환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우리 앞에 닥친 큰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어떤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정의 바탕 위에서 같이 이제 어떤 전환에 참여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환 성장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성장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편의상이 나눠본 건데요. 전환 성장에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뭐 포스트 코로나 전환, 과학기술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주요 과제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공정 성장 전략에서는 공정한 기회, 공정한 질서, 공정한 분배,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등등, 뭐 공공개혁, 금융개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습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과제로 우리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경로를 이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전환적 공정 성장의 이제 원리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량이라는 게 있고, 혁신이라는 게 있고,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해야 되는 건데, 선순환이 되려면 공정한 시장과 공정한 제도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은, 이 저성장, 현재 저성장이 어떤 불공정과 저혁신의 악순환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공정하지가 않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고, 그것이 혁신을 저해하고, 혁신이 저해해서 성장을 못하니까 더 이제 지대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불공정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혁신이라는 요 동그라미를 밖으로 이제 해서 동심원으로 이제 크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술 대전환을 통해서 어떤 마중물을 넣고 제도를 좀 더 혁신 친화적으로 바꿔주고 함으로써 이 혁신이 더 되게 하고, 그것이 좀 더 좋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랄까요, 이제 좀 더 공정한 기회를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또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게 또 혁신으로 연결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큰 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태까지 이게 잘 안 된 것들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소득을 올려서 또는 뭐 임금을 올려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된다, 이런 뭐 포스트 케인지안적인 이런 이론인데요. 이거를 사실 뭐 가져온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제 일을 하셨는데, 뭐 2016년까지 사실은 우리가 뭐 수요 부족이 아주 심해서 뭐 이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뭐 타당성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공정한 분배 뭐 또는 뭐 어떤 뭐 평등한 분배 이런 것들이 성장으로 연결이 되려면 역량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혁신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돌아갔다라는 것이고, 또 과거에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얘기 안 한 적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건 뭐냐면, 이 혁신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역량으로 가는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이 많이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시장이나 제도의 어떤 불공정성과 관련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 혁신을 했을 때 그게 중소기업에도 그것들이 이제 파급이 되고 중소기업이 또 혁신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이제 과제로 하는 것들이 이런 시스템의 공정성, 좀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혁신을 좀 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잘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술 대전환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한 좀 과제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 혁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에너지 고속도로, 뭐 디지털 영토의 확장, 국가 전략 기술 확보, 기술 주권 확보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라는 게 또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규제 합리화를 해야 되고 산업 어떤 새로운 종류의 산업 정책. 그러니까 뭐 엊그제 또 이코노미스트 나왔듯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산업 정책을 부활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 박정희식의 산업 정책을 하기는 어렵겠죠. 누구 찝어서 키워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그 혁신자의 네트워크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 적극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역동성 을 강화하는 이런 뭐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 뭐 글로벌 어떤 그 글로벌 밸류체인 이 재편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키워서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스케일업이 많이 되고 그래서 유니콘이 뭐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저희 이제 과제입니다. 이 기업이 많이 생겨야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공정시장 질서라든지 노동시장 개혁이라든지 뭐 등등 뭐 역량 강화의 어떤 인프라 그래서 뭐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강화되게 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서 이제 기회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국가 주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뭐 민간 주도와 국가 주도가 사실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과거에 그 보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구축 효과.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구축 효과가 아니고 크라우딩 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길을 내주면 이제 민간이 쉽게 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 개개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이 해야 되는 일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고 근데 이것이 서로 보완적으로 어떤 크라우딩 인 이펙트를 일으켜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친화적 투자 국가, 그래서 인베스터 스테이트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그 국가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인슈어러 스테이트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 국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기본권이나 어떤 돌봄 국가나 뭐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여러 정책들, 미시적 거시적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국가, enabling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의 격차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학습 기회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 지식이 확산되게 해주고 공정한 기회를 갖는 걸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 국가, 보험 국가, 역량 강화 국가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고 공정도 이제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또 힘의 균형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좀 자유로운 거래가 또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성장을 이제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 그 다음에 시민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빌 소사이어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는 필립 에기온의 이제 최근 그 연구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큰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활한 시장, 이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 자율 규제 스스로
협력하고 규제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요 삼각형의 가운데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 후보께서 신경제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거가 뭐냐면 우리 전환적 공정 성장에서 우리가 중점 추진 과제를 모아서 알기 쉽게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 세계 5강 국가 뭐 이런 좀 뭐랄까요, 좀 담대한 뭐 이런 거를 좀 했고, 그다음에 성장이 나를 위한 성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또 중요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4대 대전환, 과학기술 대전환, 산업 대전환, 교육 대전환, 국토 대전환을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를 하려면 규제를 합리화해야 되고, 국가가 마중물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민간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큰 전환의 이제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과제들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이고, 그래서 이제 각각 시간이 좀 있나요? 위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과학기술 대전 과학기술 대전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임무지향형 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과학기술 이제 체계도 선도국형으로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좀 자율성도 강화하고 그 부총리나 이런 걸 따로 둬서 좀 총괄하는 이런 기능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고요. 산업 대전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뭐 그다음에 제조업의 뭐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유니콘 100개, 뭐 서비스업, 뭐 그다음에 수출 4강 국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중요한 또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교육 대전환 뭐 잘 아시는 이런 내용들이고, 국토 대전환 여기서는 뭐 5극 3특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공공개혁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냐. 사실 기업을 통제하는 것보다 공무원을 통제하는 게 더 힘듭니다. 공무원을 통제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합리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이 규제라는 게 공무원의 먹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 후에 자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 담함의 연결고리가 바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하려고 해도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전환을 해서 규제라는 거는 우리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고, 안 되는 거, 신산업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만 네거티브로 정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대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어려운 거, 맺힌 걸 푸는 정부, 이런 걸 해야 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융개혁도 이제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돈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를 못했다. 다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다 부동산으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서 돈이 혁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거고요. 그걸 위한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마중물 투자, 민간이 크게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규제 합리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 조정이라든지 규제 문화 개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처벌을 안 받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찾아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일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사람을 이제 찾아내는 식으로 규제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대전환의 어떤 기회의 창이 잠깐 열린 시기다. 몇 년 있으면 닫힐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빨리 어떤 프론티어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속도가 중요하고, 또 어떤 확산, 이게 선도자로부터 또 후발자로 다 확산이 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용, 이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용으로 접근하자, 이런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실행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앞으로 몇 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